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승현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본부를 맡고 있어요. 이제 글로벌 사업본부라고 하면 주로 이제 해외 쪽 일인데, 주로 이제 일본의 각 분야의 제조 현장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내 기업에 모시고 와서 우리 국내 기업의 제조 현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뭐 낭비, 그다음에 고유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제조 혁신,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뭐 이런 쪽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일본 선생님에 대한 그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역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이제 현장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본래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한국외대 일본어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일본어를 89년에 졸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일본어 업무를 해왔어요. 일본 쪽 관련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좀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역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퇴근하면 집에서, 그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국내에 좀 소개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어요. 미래 제 개인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그 도서, 책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제 출판 쪽의 일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출판사를 좀 크게 키워서 국내에 좋은 책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독서 MBA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이게 지금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교정이라든지 교열을 같은 거를 보면서 많이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보고 연락 상담, 사실은 이 책은 본래의 도서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아군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의 보고 연락 상담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주변에 반대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지금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고하면 굉장히 딱딱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뭔가 내가 상사라든지 뭔가 내가 보고를 한다라고 할 때에 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연락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거. 글쎄 뭐 얼마나 이거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직 내에서는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한 1991년 정도, 제가 일본에 연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일본의 제조 현장을 갔더니 제조 현장에서 아침마다 8시가 되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모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반장이라든지 직장에 간단한 미팅을 해요. 그런 간단한 미팅에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다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손가락을 들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고 연락 상담에 철저히 하자. 보고 연락 상담에 철저히 하자. 이걸 3번을 외치고 헤어져요. 그래서 참 굉장히 신기하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개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제조 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을 때는 작업자는 멈춰라.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리고 상사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반장이나 내 감독자가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네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변에 있는 너의 동료, 상사와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보고 연락 상담의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관련된 일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연수들을 좀 많이 갔었죠. 일본의 도요다라든지 도요다 관계되는 회사들을 갔던 분들은 거기에 가시면 반드시 보고 연락 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카페라든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덜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2006년 이전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저하고 같이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보시겠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일에 거쳐가지고 한 4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 자료를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좀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지금부터 소개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보고 연락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능력 있는 이런 인재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분들이시라고 하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소통,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일본 기업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거 잠깐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 보고연락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오버롤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파트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 연락, 상담의 스킬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상사가 된다면, 지금도 뭐 상사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아주 신입사원이 아니고서는 내 상사가 있고 내 부하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사로 올라가시게 될 텐데, 내가 상사가 된다면,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나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고연락 상담. 저도 뭐 보고연락 상담이라는 거 많이 쓰고 또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보고연락 상담이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 업무에, 그리고 내 조직 속에서 상사, 그리고 동료, 그 다음에 내 부하와의 관계에 인간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리고 도구로서 사용할 것이냐, 도구로서 활용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보고연락 상담을 통해서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원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고속 승진하는 직장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크루트에서 2012년 1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일에 대한, 그 다음에 이런 그 개인이 능력을 좀 충분히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가는 분들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이 한 2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즉 상사와의 친분, 그 다음에 상사나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받았느냐,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한 24%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실적도 빵빵하게 잘 내고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상사로부터, 주위로부터,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의 아웃풋, 성과를 내주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한 거지만 나의 그런 모습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상사에게 어떻게 내가 비춰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옛말에 부모하고 내 상사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상사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조직 생활에서 나 저 상사분하고 일할래요. 나 저분 아니면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나는 누구와 일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먼저 주장할 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상사 가운데는 여러 종류가 있죠. 부하 직원들에게 의욕을 잘 북돋우고 어깨를 도닥이면서 함께 좋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상사가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이 힘들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거친 목소리도 나오고 피곤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상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다양한 우리의 상사들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내가 원만하냐 아니면 갈등 관계 속에서 일하느냐는 조직 생활에서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발표를 하고 제가 이 4차원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 카페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쪽에 제주 쪽에 관련된 카페에 좀 일부 가입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50명 이상이 봤는데 이 카페에 제 글을 올리자마자 그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올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게 이거였어요. 통하는 조직의 비밀 병기 보고 연락 상담했는데 그 제목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야 이거 요즘 상사하고 이거 하면 상사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상사한테 뭐 좀 아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니냐. 피곤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런 책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느껴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상사가 또 한 말씀 올렸더라고요. 이제 팀장인데 저도 팀장으로 있지만 정말 부하와의 관계에 어려운 것 같다. 팀원들 관리가 너무 힘들다.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부하 관리에. 이만큼 우리 조직 속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에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대기업의 사장과 부사장급의 탑 경영자 1,500명에게 당신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묻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 대답한 경영자의 70%가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이거죠. 철저히 했다. 그만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요즘 정치권에서도 뭐 소통. 올 초에 MBC에선가는 뭐 특집 기획을 해가지고 뭐 소통과 관련된 것이 잠깐 나오더니 또 좀 들어갔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내가 잘 듣는 능력, 이게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그리고 잘 만든 기획서를 가지고 내가 잘 알릴 것이냐, PR을 할 것이냐, 소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제 보고 연락 상담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조직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있겠고 내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 속에서의 평가라고 한다면 주로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저 스스로가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사가 보고 당신 참 일 잘하는구만. 좋아.
또 주변에서 저 친구는 참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능력 있는 친구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건 한번 제가 A, B로 나눠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사라면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내 두 사람의 부하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충 살짝 보시고 여러분이 상사라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인사고과를 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보셨습니까? 나라면, 내가 상사라면 난 A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겠다. 있어요? 없으세요? B, 나라면 B를 다 똑같으시네요. 예. 근데 일 자체에 보면 업무 능력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왜 B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심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리, 상사의 심리. 상사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이 아니라 부하 입장이 아니라 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상사에게 늘 상의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또는 알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상사와 한 번쯤 상의를 거치고 한번 확인을 거치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외출을 했다 들어왔을 때도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 조직 내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게 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 이것이 상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결정적인 데에서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승진, 인사고과 그런 데에서. 누군가는 선택해야 될 때. 그때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거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내용은 보고와 연락과 상담이다. 근데 이 보고 연락 상담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통해서 상사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자기 업무 능력, 실력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 그 이외로 볼 때에는 보고 연락 상담에 더 친밀하고 더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사에게 인정받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간관계 그 자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서 도입으로서의 결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보고 연락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숙지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회사 내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매너로서 조직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도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영업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일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큰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나 달아놨어요. 일본은 조직력이고 한국은 개인능력 중심이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달아놨냐면 제가 이제 1993년부터 일본에 한 3개월 정도라고 하는 이런 장기 연수를 제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는 연수로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연수를 일본에 많이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왔어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우리의 연수생들을 지도해주는 일본의 과장급 하면은 별로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데 업무 능력으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과장님들이 우리 한국 분들을 지도하면서 일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 뛰어나다, 학력도 좋고, 근데 그렇게 개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하다. 자기들은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삼성 못 이긴다. 근데 팀으로, 조직으로 대응하면 한국은 우리 못 따라온다. 아직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죠. 근데 점점 더 가면서 우리 한국은 한국의 조직, 뭐 꼭 다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더 많이 팽배가고 있고, 또 조직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이 좀 많아지죠.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직력이 강합니다. 상사를 중심으로 한, 또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조직의 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뭉치는 힘?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평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조직의 힘으로, 팀의 힘으로 가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런 데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고 연락 상담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책들, 이게 이제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책을 사가지고 본 내용들입니다. 보고 연락 상담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있고, 뭐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연락 상담 서포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컨설팅 회사도 있습니다. 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 현장에서는 QCDSM이라고 하죠. 품질, 코스트, 딜리버리, 세이프티, 안전, 모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고 연락 상담이 늘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가모리 사셨죠. 일본 전산에 바로 하라, 반드시 하라, 들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자죠.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죠. 또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병원입니다. 이거는 병원의 사례예요. 병원에서도 조직원들 간의 보고 연락 상담을 이런 워크숍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보고 연락 상담에 대한 PR 자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호렌스라고 이제 보고 연락 상담인데, 보고 연락 상담이 회사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보고 연락 상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제 동경대 출신이지만 적자사원, 비록 중졸이지만 흑자사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도 보면 보고 연락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고 연락 상담의 레벨표예요. 이렇게 우리와는 좀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다른 그러한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5단계에서도 5의 상급에 해당되는 곳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나중에 뭐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조직 속에서는 많이 이러한 그 보고 연락 상담이 퍼져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가 좀 국내 이런 보고 연락 상담이 좀 많이 퍼지는, 많이 활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고 연락 상담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아까도 이제 누가 나를 판단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결국은 나의 상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참 일 잘해, 당신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당신 박수 받아 마땅해, 누가 평가해 줬냐,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상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일을 잘해,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 독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상사라든지 주변의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책을 읽고 서평을 써주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 강의에 와 계시지만,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20여 년 지났고, 이분도 한 15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했다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출세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승진했다?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했다는 것은 있겠죠. 내 주변에서 내 상사가 그만큼 나를 평가를 해주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5년 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다. 상사의 판단, 굉장히 중요한 거라죠. 이런 상사의 판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우리의 상사, 여러 종류의 상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상사와 내가 잘 맞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트러블이 자꾸 생겨요.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상사를 바꿀 것이냐? 나 저 상사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물론 큰 조직에서는 일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되죠. 부서를 바꾼다? 아니면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내가 떠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사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결국은 다 자기 손실이에요. 조직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상사와 잘 호흡하고 또 상사와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이 국면을 피해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상사에게 우선 호감을 갖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저놈 참 괜찮아, 쓸만해. 제 마음에 들어.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이러한 상사와 주변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가장 좋은. 상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이 과연 아첨이냐 또는 알랑방구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이 문구만 본다고 하면 상사에게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상사든 주변이든 누구한테든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직장생활 가장 힘들게 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내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내 부하가 늘 좀 실력도 있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좀 성적 좀 잘 나왔다고 결과 좀 좋다고 제멋대로 힘주고 상사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부하와 늘 겸손하면서 상사에게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사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상사의 마음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방향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내려간다는, 저는 이제 이쪽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쪽을 상사는 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속에서 사실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면 좋은 일을 상사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닥거리 같은 거나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아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포항에 있는 회사예요. 아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아주 그 레벨이 높은 회사예요. 그 회사는 채용하다 보면 거의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박사급만 이렇게 수두룩하고 이런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인재를 픽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좋은 인재를 픽업을 해왔는데 회사에서 부서 배치가 딱 되고 나면은 3개월 내에 한 30~40%가 회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 그것을 컨설턴트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심리 상태를 한번 봤어요. 왜 떠나려고 하냐? 국내 최고의 기업이겠다. 연봉 좋고 복지 시설, 복리후생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 좋은 상황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상사가 이거 레포트 작성해와, 파워포인트 작성해와, 가서 차 신부를 좀 해줘. 물론 처음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첫 이미지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까, 어떤 일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런 일에 얼마간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이 일 하려고 그 비싼 돈 내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고생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 아니다. 나 그만두겠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한 30-4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아직 그건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이고 잘 모르는 때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상사, 동료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런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상사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첨이나 뭐 이런 거하고 좀 틀리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상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갈 것이냐.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보고, 연락, 상담 이 세 가지다 이거죠. 이 보고, 연락, 상담이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는 호렌소라고 해요. 이제 호렌소 하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외우기 좋게 이제 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호렌소예요. 근데 시금치 하면은 이제 뽀빠이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외칠 때 호렌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번역해서 국내 출판할 때 다른 책을 먼저 컨택을 했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노를 했어요. 왜 노를 했냐면 한국에는 이 호렌소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내 책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별로 반갑지 않다.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국내에 우리 기업에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였었는데 그래서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이라서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에 이런 보고 연락 상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을 갖춰질 때 내 상사와의 관계, 주변 동료와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업적을 달성해 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회사에서 성공적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 생활에서 내가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뭐 변호사들도 같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컨설턴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조직은 조직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 힘이 결집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 연락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보고 연락 상담이 없이 어떤 일이나 정보가 결집되고 더 좋은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조직의 힘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보고 연락 상담이에요.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가지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은 뭐냐? 이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일도 잘하면서 내 주변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을 같이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배려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연락 상담을 통해서 피력이 될 수가 있어요. 맨날 바쁘다. 바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엄한 일로 바쁘면 소용없어요. 필요한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왕왕 나타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고 독단적이고 상사를 무시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솔직히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 속에서 크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진짜 정말로 조직 속에서 필요한 사람은 일도 잘하면서 주변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중에서 제가 별표를 4개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별표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을 상사에게 양보하라. 가끔 우리 조직 속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기껏 다 해가지고 좋은 성적 냈는데 뭔가 내 상사나 다른 사람이 그거를 채갔다.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로 거꾸로 내가 내 조직 속에서 내 팀원이나 내 상사와 함께 해서 어떤 좋은 아웃풋,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저는 뭐 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장님이 하셨고요. 나머지, 우리 동료들이 해줬어요. 당신들 덕분에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을 어필하고 자기가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을 내 상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은 내 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자기가 다 채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나중에 힘들어져요, 조직생활. 다 알거든요, 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 상사와 어떤 일을 함께해서 좋은 일, 좋은 아웃풋을 냈을 때는 내 공이 아니라, 과장님, 부장님 덕분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제가 과장님이나 부장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 좀 도움만 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공을 양보하라. 굉장히 이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사실 직장 생활에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직장 생활해 오면서 이 생각 못 했었거든요. 앞으로 직장 생활, 상사 만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이시라면 이건 꼭 한번 염두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가지고 계셔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여러분에 대한 상사의 마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시각이 아마 그 순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호의를 가져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가져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같은 호의를 가져줘라. 나에게 적극적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접근을 하자 이거죠. 여기 뭐 간단하게 있습니다. 메일 중에서는 반드시 간단하게 답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주치면 간단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평상시에 내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요하다. 쉽죠, 이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요즘 좀 감기도 인플루엔자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몸은 좀 괜찮으신지 어떠신지요? 건강하십니까? 요즘 사업 어떠십니까? 다른 부서라도. 내 부서에서 뭐 이런 얘기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호의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상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뭔가 내 나름대로의 문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구가 나중에 소개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저 요거 좀 애매한데 요거 좀 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상사에게 사랑받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공을 상사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능숙하게 상대방, 뭐 상사라고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켜 세울 줄 안다. 이게 지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부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아부라고 하는 것은 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근데 평상시에 나보다는 남을 더 존중하고 지켜 올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상사에게 사랑받는 행위란 상사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을 앙망하거나 상사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하고 상사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상사에게 만족감을 부여하는 행동.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쉬울지 어떨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자체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상사에게 접근을 하면 상사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상사의 속마음, 진짜 마음은 뭐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도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게 뭐가 없을까? 오케이. 같이 하자. 상사는 이렇게 내 부하에게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보고연락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내 상사 또는 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아주 좋은 문구로서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연락 상담에서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심리는 누구의 심리냐면 내 상사의 심리입니다. 내 상사. 내 상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3대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사실보다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 말에 오히려 더 반응을 한다. 뭔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나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의도라든지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가끔은 불합리한 경계를 갖고 있고 또 부정적으로 그럴까? 어떤 얘기에서 그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한테는 이러한 다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냐. 내 쪽을 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사와의 관계를 또는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비결인데 그 비결의 하나로서 직장 내에서는 아까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보고 연락 상담을 지금보다 좀 더 긴밀하게 자주 할 때에 내 상사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연락 상담 잘하는 친구를 상사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늘 뭐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친구도 밉지는 않겠지만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다 능숙하게 보고 연락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5가지 룰이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자주 얼굴을 본다. 그리고 칭찬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밝게 행동한다. 그리고 철저할 정도로 잘 듣는 입장이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행동한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필살 문구로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 회사의 제 부하 직원의 어떤 그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이랑 씨라고 제 부하 직원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최이랑 씨라고 있어요.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제 입장에서부터 굉장히 고마운 우리 여사원입니다. 근데, 이랑 씨가 입사한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출판했을 때 선물 하나 줬죠. 읽어봐라.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읽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독서 MB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난 김에 자기가 한마디 말씀 좀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해봐 그랬죠. 자기가 이 책을 읽어보고 자기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본부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 또 뭐라고 또 잔소리 하시거나 뭐 싫어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접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든지 얘기하면 저는 늘 들어줄 자세가 돼 있는데 저는 전혀 안 그랬는데 우리 이랑 씨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우리 이랑 씨는 더 지금보다도 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체크 안 하고 해도 잘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좀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등 돌리고 저한테 확인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상사가 여러 가지 상담을 나한테 해올 때 물어보거나 해올 때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돼 있지만 뭐 한없는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한없는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그 친구가 믿어져요. 저 친구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자기가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 망가칠 친구가 아니다라는 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사에게 어떤 일이든 뭐 당연히 너무 기본적인 거야 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면서 이거 상사와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사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점수 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상사는 여기에는 뭐 부하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하가 먼저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한테 말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할 상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하도 보통 칭찬하면 상사가 부하를 칭찬하는 거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필요해요. 부하도 상사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성 칭찬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 보면은 감탄하고 어떤 내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떤 고민거리를 이야기했을 때 상사가 명쾌한 결론을 내줬을 때 역시 과장님 틀리시네요. 어떻게 그런 노하우를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상사를 살짝 치켜 세워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죠.
자기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뭐 부하애들도 마찬가지고, 부하가 상사도 마찬가지고, 내 동료도 마찬가지고, 칭찬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별표 친 거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사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있으시면 칭찬 많이 하세요. 여러분 상사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주 좋은 상담 받았습니다. 좋은 어드바이스 받았습니다. 아, 생각이 역시 틀리군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나올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한마디, 그 상황에 맞는 한마디로 감사의 표시에 더불어서 상사를 좀 지켜 올려주는 그런 칭찬.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상사의 시각이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꾸준히 우리 몸에 습성처럼 배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첨이냐,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여기 저자는 딱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상사와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사이가 되고 싶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가고 싶기 위한 거라면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의도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나쁜 의도만 아니라면. 괜찮다 이거 알려줘도 뽀록 나도 괜찮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칭찬의 방법은 이 네 가지로 하면 좋겠다. 인정한다 먼저. 상대방, 내 상사의 존재감과 그 무게를 인정해준다. 인정받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그거 실현할 그런 상사 없잖아요. 내 주변 동료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들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크면.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고 누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칭찬한다. 상대방의 멋짐, 대단함, 좋은 것 열심히 칭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긍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공감 정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굿. 찬성한다 이거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상사나 주변 동료나 또는 여러분의 부하와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순탄하고 좋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보고연락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명쾌긍소라고 하는데, 명쾌긍소. 밝고 쾌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보고를 하라. 상담을 하라. 이 반대되는 개념은 암부고반이에요. 어둡고 늘 어둡고 부정적이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뭐 좀 일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좀 어떻게 같이 하자라고 하면 하면서 반항하고. 여러분들 부하 중에서 이런 모습의 부하가 있고 늘 이런 모습의 부하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로 기울겠어요? 네? 이리 기울죠. 그렇죠?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천하에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이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뭐 대학생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학생 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 이 부분 꼭 들어가시면 꼭 기억하세요. 요 밑에 사진이 있죠? 이 분은 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저하고 같이 테니스를 즐기는 분인데 정 박사예요. 그 국가의 국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의 소고기의 이력관리제를 도입한 그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국내 소고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런 이력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한 꽤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고 같이 술 한잔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마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국가기관인데 이 기관에는 1년에 한 10명 정도의 인턴 사원을 채용을 한대요. 매년.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한답니다. 팀장급에서 그 인턴 사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10명 중에서 2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봐도 저 친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된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런 친구예요. 늘 너 뭐 부탁을 해도 좀 늦은 시간에 퇴근 시간 막 임박해가지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줘 하면 물론 어떤 이러한 부정적이고 괴로워하고 뭐 피곤하고 이런 거 없이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인턴에서 정사원으로 채용되더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뭔 사례를 해주냐면, 여기는 이제 중앙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이렇게 지사가 있어요. 그럼 지사와 그 중앙과의 이 인적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이제 지방으로 또 이렇게 좀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뭔가 이렇게 어떤 뭐 평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두 사람을 지방 근무로 돌아가게 하는데, 지방 근무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결국은 이러한 분들이 그 대상에 올라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조직 내에서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시각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야 될 때 결국은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면서 주변하고 가깝지도 않고 일은 열심히 해요. 일은 맡겨놓으면 뭐 밤을 새든 뭐하든 하여튼 완수는 잘합니다. 주변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어떤 동료들이 담배 한 대 태우자고 나가도 담배 안 피워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안 가고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돌아가는 정보도 없고, 그리고 내 부하라면, 이분이 이제 팀장인데 내 부하라면 좀 회사 돌아가는 사정 같은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좀 들어서 나한테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세간의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식품회사의 큰 회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내가 모르는 건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본 거 좋은 거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 그런 거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번은 막았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정근을 가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별 4개를 표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서 우리가 보거나 내 상사에 대한 보거나 주변 동료에 대한, 주변 부서에 대한 연락이라든지 상사나 주변의 사람이나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 이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와 똑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좀 구하면,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보고연락 상담은 상사의 관계 좋게 하는데 도움되고, 고객 관리라든지 고객 관계에서 우리 프루덴셜의 LP님도 계시지만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객하고 연락 안 취하고 내 고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객이 연락 왔을 때 거기에 늦게 대응하는 그러한 영업맨들이 있나요? 그러면 오래 못해요. 그 다음에 내 부하와 동료나 상사와 관계 좋아지죠. 그리고 사생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걸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사와 좋은 관계, 내 동료들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사실 어쩌면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또 많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상사나 내 부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여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가 아시는 분은 뭐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니시는데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회사를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 지방으로 가서 지금 근무해요. 근데 오히려 해피하답니다. 그리고 뭔가 건축자재 관계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사분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온몸에
막 피부에 어떤 질환이 올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머리 빠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러한 내 상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사실 관건이에요. 좋을 때야 뭐 다 상관없죠. 항상 문제 있을 때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사예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상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읽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저도 부딪히려고만 생각을 했고, 나도 안다 이거죠. 나도 경험이 있다 이거죠. 내가 사장님보다 잘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까지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제 나름대로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좋더라고요. 상사도 뭐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상사분도. 근데 더 좋은 건 사실은 제가 더 좋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요. 직장 생활하는 게. 그래서 상대하기 어려운 상사라든지 말하기 거부한 그런 상사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는데도 사실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빌미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보고라든지 또는 연락이라든지 상담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그럼 보고는 왜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냥 당연히 조직 생활하면서 상사에 대한 보고, 회사에 대한 보고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이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사라든지 회사에서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빨리 보고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야, 뭐 보고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먼저 내 상사가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 보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예정보다 오래 걸렸을 것 같을 때라든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을 때라든지, 순조롭게 일이 진척되고 있을 때에는 중간에 한번, 지금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좀 스판이 좀 길 때, 그 다음에 트러블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신속하게. 근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직장 생활에 있어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기본을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고의 기본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보고의 기본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나 보고 연락 상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보고 연락 상담의 한 2배 정도를 더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2배까지 어렵다 그러면 한 1.5배라도 더 해보십시오.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이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상사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뀝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 이제 이 보고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사와 부하 간에는 반드시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상사가 필요로 하는, 상사가 요구하는 그러한 보고 연락 상담 사항이 있고, 부하가 상사한테 하고 싶어 하는 보고나 연락이나 상담이 있어요. 여기에는 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했어요. 난 들은 바 없어. 언제 했어? 야, 이거 좀 빨리 해줘. 이거 문제인데, 이거 큰일 났네. 언제 보고하지?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하자. 위죠. 상사와 부하 간에 이런 갭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의 문화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전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 한두 사람, 물론 개인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게 조직의 문화로 같이 가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는 그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하 육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로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포스터 사진 하나 넣었어요. 이제 보고 연락 상담인데, 이렇게, 이게 아마 국내도 어쩌면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이 보고 연락 상담에 관련된 포스터가. 그래서, 또 이 보고 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하만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 상사들도 내 부하가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내 옆에 와서 보고하고 또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상사가 잘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무시해버리면 안 가죠, 부하가 상사한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 리더 얘기할 때 좀 나옵니다. 이제 보고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냐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사와 부하의 어떤 갈등, 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내 상사의 심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꼭 어떤 일이 끝났을 때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이라도 짬짬이라도 좋다 이거죠. 중간중간에 당신의 상사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꼭 어렵게 보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도 좀 보고의 방법이 서툴다고 할까요?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하는 보고, 짜증나죠, 상사 입장에서 볼 때도. 야, 핵심이 뭔데? 결론이 뭐야? 요점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보고는 잘못된 보고예요. 나쁜 보고예요. 상사가 딱 듣고, 오케이. 빨리 액션 취하자. 오케이. 빨리 대응하자. 이런 답이 딱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고를 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게 좋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하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들어가는 부하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조직생활 잘하는 부하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변명만 들은 것. 그다음에 좋은 보고란 어떤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건데요. 여기 보면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나 문제 등과 같이 보고하기 어려운 보고일수록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미리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손을 써놓고 달려가서 보고하는 모습. 이게 가장 좋은 보고의 모습이다 이거죠. 사실 자랑스러운 거, 좋은 성과가 나온 거, 어떤 결과가 좋은 거 상사한테 굉장히 보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보고하지 마라 하란 말 안 해도 아마 쫓아가서 보고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떤 좋은 계약이 성사됐다라든지 어떤 상담하라는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통 들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잘 안 들어져요. 잘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실패했다, 뭔가 잘 안 됐다, 문제가 발생했다, 고객과 트러블이 생겼다, 자꾸 미루고 싶어지고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일수록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고에는 가급적이면 자기 나름대로 추측이라든지 사견은 너무 많이 섞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를 우선 보고를 하라. 있는 그대로, 여기 이제 일본적인 표현입니다. 적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풀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이제 정확한 보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사의 판단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피하려고 막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여버리면 상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문제의 본질이 뭔데? 이래 들어가는 거죠. 보고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상사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린다, 또는 이렇게 재가를 받는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보고를 통해서 내 상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의 기회를 자주 가져주면 그만큼 좋은 거죠. 뭐냐 하면 상사는 10인 10색이다 이제.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틀리다 이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분의 상사고 계속 간다라고는 보장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내 상사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타일대로만 내 상사를 대할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상사의 스타일, 상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보고의 방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서 그 상사에 맞춰서 내가 보고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고집을 하면 좋았던 상사와 다른 상사가 왔을 때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사하고 내가 잘 통했던 얘기죠. 왜? 궁합이 맞아요. 서로 잘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상사와 만났을 때는 이분은 성격이 틀려. 성향이 틀려.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와도 자세히 보지 않고 오케이 나도 내가 나중에 볼게 하는 상사가 있는가 하면 보고서 딱 가져왔을 때 설명해봐. 이거 내용이 뭐야? 상세하게 따지는 상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안 해봤다고 해가지고 이거 부장님, 과장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돼? 안 되잖아요. 주식 속에서. 근데 우리는 자기만의 그동안의 경험과 자기만의 스타일에 굳어서 이미 굳어서 그 방법으로만 가려고 하고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안이 있는 보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사실 뭐 보고에서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옛날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전에 우리 같이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얘기 많이 하면 나이 드신 분이고 앞으로 요거 해야지. 앞으로 요거 할 거야. 자, 이제부터는 이거 해야지. 이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요 부분이에요. 상사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된다. 내가 보고하고 싶은 것만 보고해서는 안 되죠. 보고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사가 원하고 내 상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사가 나한테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행동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걸 알고 싶은 것인지 사고방식을 알고 싶은 것인지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인지 또는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같이 연구하기 위한 것인지 상사가 생각하고 있는 상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상사에게 보고를 해나가야 된다. 보고는 상사와 교류하는 사교의 무대다. 아까 상사를 아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상사와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사와 교류를 하려면 상사와 잘 뭔가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잘못 상사한테 들어갔다가 엄한 거 가지고 들어갔다가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보고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제가 별 5개를 넣어놨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상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사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어떤 보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 2가지 중에서 좀 깨진데 사안의 중대성, 그 다음에 상사의 관심사.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2가지의 보고 사항이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내 상사한테 보고를 할 것이냐? 사안의 중대성과 상사의 관심사 2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 중대성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굉장히 긴급한 거라면 당연히 이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우선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볼 때 사안이 중요한 것이냐, 상사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냐. 이게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죠. 상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하고 상사가 생각하면서 상사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다시 말해서 회사에 어떤 수익이 발생할 어떤 사항이 있어요. 어느 쪽은 당장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느 쪽은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 2가지에 대해서 상사에게 동시에 보고를 했다면 상사는 당연히 회사에 수익되는 것을 아마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저도 뭐 그런 거 가끔 느낍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 보스가 느끼는 거하고 제 상사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저도 느껴요.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의 관심,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뭐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상사가 신속히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안, 또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안, 그리고 상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사와 보고라든지 이런 시간을 하다 보면 뭔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상사야 지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설사 상사가 좀 이것저것 좀 어렵게 하고 좀 뭐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우선은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우선은 수긍을 하라. 수긍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기회를 봐서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처음부터 상사가 내가 보고한 것과 상사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사의 의견을 먼저 내가 수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상사와는 논쟁은 하지 말라. 상사와 부딪히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상사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상사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모르겠습니다.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상사하고는. 그래서 뭐 당연한 논리인 것 같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을 돌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아웃풋을 냈을 때 그것을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조사해 주시고 좋은 사람 연결해서 상담하게 해주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이 덕분에라고 하는 마음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을 좀 낮춘다는 거죠. 겸손해진다는 거죠. 가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 저도 한때 굉장히 회사 내에서 실적을 많이 내서 정말 뭐 즐겁게 일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때 저는 진짜 주변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저도 주변에서도 뭐, 야, 니네 무슨 뭐 맨날 연말에 뭐 시상 받고 맨날 1등하고 그러는데 부럽다 할 때 저는 진짜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내 상사나 관련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곳을 저는 밭을 가르는데 저는 씨 뿌리고 수확만 했을 뿐이란 얘기죠.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잘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이 별 5개를 넣었습니다. 중간 보고.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만들면서, 번역하면서, 교정 보면서 사실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이 중간 보고들. 여러분들 혹시 회사 내에서 중간 보고 같은 것은 가끔 하시나요? 잘 안 하시죠? 이 중간 보고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LP님 계시지만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허석기 LP님 SM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저도. 맨날 개겼지. 근데 득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간 보고가 굉장히 상사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뭐 밖에서 일을 할 때 주로 이제 중간 보고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많이 활용해서도 좋고, 가까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좀 텀이 길게 가고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중간 보고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써먹는데, 특히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중간 보고를 빠뜨려서는 안 될 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고비를 넘겼을 때, 어떤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늦어질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중간 보고를 통해서 내 상사가 알게끔 하라. 근데 저는 요거를 뭐냐면 일본 분들한테 많이 써먹어요. 이게 보고 연락 상담이 일본의 어떤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일본의 그 브리ヂ스톤 출신의 컨설턴트인데 방진고무, 자동차의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방진고무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분하고 일을 해나갔는데 어렵게 컨택을 했어요.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의 제가 컨택 끝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분이 오겠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분 컨택 시작해가지고 우리 쪽에 컨설턴트를 모시는데. 근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상, 당신 정말 내가 볼 때 당신의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가 궁극적으로 오케이 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필요할 때 적시에 자기한테 연락이 잘 온다 이거예요. 자기가 궁금해하고 지금 어떻게 됐을래나라고 생각했을 때 딱 메일이 날라오고 자기가 뭔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관련된 정보가 흘러들어오고 근데 그때 제가 보낼 때마다 이렇게 우선 중간이란 말이죠. 지금 진행 상태에 있어요. 자, 지금 요까지 일이 진행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중간 보고합니다. 중간 보고. 그럼 답장이 와요. 또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며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또 중간 보고합니다. 중간 보고 또 써요. 제가 이 책 만들고 난 다음부터 중간 보고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선생님들도 다 좋아해요. 내 상사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 상사한테는 중간 보고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근데 중간중간에 해준다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보고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든 상사에게 보고할 때는 결론부터 해야 된다. 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 하시는 분은. 주변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사분들 다 바쁘잖아요? 바쁜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는 엄한 얘기 장황하게 들으는 것으로는 결코 좋은 부하라고, 능력 있는 부하라고 평가받기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뭐 보고뿐만이 아니죠. 어떤 경우든 어떤 사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에 이르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상사가 판단하기가 수월한 거죠. 한참 얘기고 결론이 없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말씀인데 결론이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도대체? 이 사람아 결론 좀 얘기해봐. 결론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이게 PREP법, 프레프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SDS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책에 있으시니까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곁들여주고 맨 마지막에 포인트만 한번 찝어주는 방법. 이게 PREP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자신이 말하고 싶은 요점을 처음과 나중에 포인트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SDS법이라고 해서 썸머리, 디테일스, 썸머리 해가지고 반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지 않을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SDS법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좀 상세하게 보고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이거 제가 좀 TV에서 뉴스 나올 때 자막 나오면 좀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아침 7시라든지 뭐 9시라든지 이런 메인 뉴스 할 때 보면 TV 화면에 자막으로 굵직굵직하게 몇 개가 딱딱 나오잖아요. 처음에 굵직굵직하게 핵심 전체를 간단하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한번 처음에 흘렸던 자막을 한 번 더 흘려주는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는 아까 결론부터 보고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너무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 자기의 어떤 상상 이런 것을 동원해서 보고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능하면 상사가 있는 그대로 듣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 이제 매출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에서 A 제품이 지난달에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왜라고 하는 것은 해줘도 좋지만 그 원인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추측으로 갖다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추측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추측. 이거는 이제 뭐 이 책에 보면 사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잡았는데 다 관련자들한테 다 소집 통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다들 바빠서 뭐 못 온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전에 참석한다는 분들은 다 한가해서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들에서 다 참석했냐? 자기 나름대로 실제로는 참석 못한 사람의 그 이유나 원인은 알아보지도 않고 다들 바빠서 못 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추측성 보고를 한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회의 잡혀 있고 출장 가 있고 그랬더라 이거죠. 그다음에 연락은 쉽게 말해서 배려다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주변의 동료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락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락에 대해서는 나쁜 연락과 좋은 연락이 있는데 나쁜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팩스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락은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확인까지 가야만 제대로 된 연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연락에 있어서는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냈다, 말했다, 내가 연락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했느냐,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팩스 같은 경우는 보냈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메일 보냈다, 상대방이 열어봤는지 안 봤는지 알지만 열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보고,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아까 배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빨리 해주다. 조금만, 한 발짝만 빨리. 이거 또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도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우리가 지도를 갔을 때,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 일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저는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줬는데, 잘 되는 회사는 제 시간에 딱딱 모여서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회사는 현장도 이래요. 상호 간에 회사 내에 연락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부자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직원들이 녹을 닦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연락은 조금 더 빠르게, 한 발짝 빠르게. 그 다음에 좋은 연락을 위해서는 어떤 내 주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연락의 예로서는 상대방의 좋은 행동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의욕을 불러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락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상사는 늘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걱정도 하고 신경도 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상사에 대해서 자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는 것은 상사에 대한 배려죠. 상사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고객을, 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객에게 내가 신뢰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락이고. 그래서 연락을 잘하는 분은 아마 영업적인 어떤 능력이나 성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연락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배려다. 상대방, 내 주변 사람들, 내 상사, 동료에 대한 배려다. 그 다음에 연락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 바쁜 사람한테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연락의 방법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뿐만 아니라 메일과 팩스와 전화를 같이 활용하면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것하고 발신, 일반적으로 이제 팩스나 이메일 같은 건 주로 발신이잖아요. 연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져가는 것이 연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내 상대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제대로 된 연락이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대한 연락에서는 고객에 대한 연락이 가장 중요하다.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어떤 영업 실적에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옛날에는 많이 방문하는 게 능사였지만 지금은 많이 연락하는 것이, 많이 전화하고 많은 자료 보내주면서 고객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는 것이
요즘의 란체스터 법칙이다.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정성을 들여라. 팩스 한 장을 보내고 이메일 하나를 보내더라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많이 담아서 해주세요. 대충 급하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띵해서 보내주 이러지 말고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게끔 해서 보내라는 얘기죠. 이게 다 여러분들을 피하라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절대 간단히 안 보내요. 최대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보냅니다. 정성을 보낸다는 거죠. 정성을. 상담. 왜 상담을 할까? 상담은 왜 필요한가? 그래서 보고연락 상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담이에요. 상담부터 시작을 했나? 그래서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이에요. 그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상담을 먼저 해야 된대요. 상담. 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을 보신다면 이 상담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잘 보세요. 중요한 요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다. 내가 혼자 끌어안고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요즘은. 내 혼자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주변 사람, 상사, 그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빌리는 것이 상담이라 이거죠. 뭐 재테크 상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 많이 활용할수록 업무 능력도 좋아지고요, 결과도 좋아지고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나쁜 상담, 상담하러 가가지고 상대방의 말은 귀담아 듣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들으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반감을 갖고 뭔가 좀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트러블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을 오픈을 하고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의 내 상사와의 상담을 할 때도 가능하면 상사의 체면을 고려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제가 우리 여직원 얘기를 했지만 자주 나에게 상담을 해오는 부하가 더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잘 나가는 것보다도 혼자 잘한다고 막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상사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부하가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게 되고 더 교류가 잘 됩니다. 잘 통해요. 너무 완벽한 부하에게는 상사가 할 게 없어요. 해줄 게 없잖아요. 다 잘하는데. 이런 완벽한 부하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상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을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때 자기가 회사 조직 내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보고 자체는 신중을 기하되 상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면서 상사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요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완벽한 부하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보고는 잘못하면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잔소리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사한테. 핀잔 들을 일 거의 없어요. 왜? 내가 몰라서. 상사의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상사 있어요? 그런 상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고 연락 상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하뿐만 아니라 상사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대단하시다. 역시 멋지시다. 이런 칭찬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상담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칭찬의 테크닉.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하고 찬성한다. 상사가 말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네요. 역시 그런 방법도 있군요.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찬동하자. 상사의 말에 대해서 긍정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비결이다. 칭찬의 테크닉. 칭찬을 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사나 부하나 마찬가지로 칭찬에는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표현, 칭찬에 대한 표현을 활용하도록 하라. 이것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해 주세요. 경청.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잘 들을수록 좋은 상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잘 듣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자꾸 말을 끼어들게 되고 멈추게 만든다 이거죠, 상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의 달인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는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의 어떤 가족, 부인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든지 자식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승승장구의 김승우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부인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죠. 이 승승장구의 MC를 하면서 부인인 김남주 씨의 말을 잘 들어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것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화목해 보이죠. 경청의 테크닉, 맥을 긁지 말라. 겸하게 듣는 자세를 가져라. 상대방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우선은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상태에서 잘 들어라. 이게 경청의 핵심입니다. 경청을 하는데도 그런 자세만 가지고 안 돼요. 이런 모습을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상대방이 저 친구 내 얘기 잘 듣고 있구나. 표정 항상 밝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해주면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렇죠. 맞장구 쳐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건 또 어떨까요? 이거 좀 더 얘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눈을 맞추면서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들어야 상사가 내 부하가 내 얘기도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 말하는 상사도 기분이 좋아서 신나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장구의 비결은 그렇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이에요? 역시 과장님 틀리십니다. 이러한 감탄사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5대 룰이 있는데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5대 룰이 있는데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는 얼굴 굉장히 중요하죠. 표정이 밝지 않은 아까 안부 고반영 있었죠. 어디서도 환영 못 받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좋은 평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렇게 호감을 사지도 어려워요. 요거는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전에 만든 책 서비스 저력에도 보면 웃는 얼굴의 모습 사례가 있는데 항상 밝고 웃게 손님을 대하다 보면 고객을 대하다 보면 어떤 하와이의 별장을 가진 나이 든 아저씨가 와서 당신 참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다. 내 아들의 짝을 맺어주고 싶다. 내 며느리를 삼고 싶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평소에 계속 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여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맞장구를 쳐줘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질문으로 상대방의 말을 더 유도해내라. 그 다음에 아이 컨택트를 해라. 그 다음에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거북한 상사에게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북한 상사, 좀 어려운 상사죠. 타이밍.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짧게. 그 다음에 괜히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면서 지가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우죠, 기우.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먼저 가도 될까? 뭐라고 안 그럴까?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소에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가라. 그 다음에 상담의 상대는 서서 내가 필요한 상담의 상대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 상사와 협의를 해서 상담의 상대를 결정을 해라. 그것이 내 상사에 대한 배려다 이거죠.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사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상사가 다 코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제3자한테 도움을 받는 거니까. 함께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났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예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PL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에 제가 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최경주 선수가 처음에 LP 미국 그 프로 대회에 나갔을 때 자기 이제 어학 실력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야유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최경주 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최경주 씨가 한 말은 그거 하나랍니다. 땡큐.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땡큐. 고맙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말에 따라서 상대방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말과 언어와 마음과 신경은 일체화가 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표현, 좋은 언어로 쓰라는 얘기예요. 조직 내에서. 그 다음에 페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상대방과 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들, 같은 학교, 취미, 가치관 같은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잘 맞죠? 조직 내에서도 여러분 상사와 부하나 동료가 이런 사람들끼리는 잘 맞을 겁니다. 일도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칭, 상대방과
최대한으로 나를 맞춰라. 내가 하와이 갔다 왔는데 그러셨어요?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재밌으셨어요? 부럽네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톤,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전문용어를 많이 쓰면 나도 좀 써주고, 외국어도 쓰면 외국어도 나도 같이 써주면서 상대방과 가능하면 유사하게 가져가라. 그 다음에 밀러링, 상대방과 내 동작을 같이 가져가도록 하자. 이건 뭐 우리 연인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애인들 간에 서로 잘 맞추려고 하잖아요. 사이좋은 연인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페이싱, 그 다음에 매칭, 밀러링,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사나 주변 동료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책을 보고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닝, 채널을 맞춘다. 이 코드예요, 일종의. 코드가 안 맞으면 같이 일하기 어렵잖아요. 상대방에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나한테 말을 걸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단답형으로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돌려줘라. 한마디를 더 해주라. 좀 덥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덥죠. 오늘 뭐 덥지만 함께 뭐 열심히 해봅시다 라든지 이런 한마디 더 해주는 것이 대화를 잘 풀어나가게 해주고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 이제 리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리더도 계신데 대인대응 능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고 능력 상담은 이 대인대응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느 계층이나 다 필요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리더의 스타일에는 리더십 스타일에는 고압적인 스타일, 배려형 스타일, 방임형 스타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배려형 리더가 되자. 여러분들의 상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걸 한번 같이는 못하고 있는데, 배려형 스타일이란 뭐냐면, 배려형 상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이 배려형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름대로 그 상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맞춰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거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상사를 탓하고 비판해봤자 결국은 다 자신의 손해로 돌아온다. 힘들어요. 본인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배려형 리더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 그런 리더의 형태가 있는데, 고압형 상사. 정말 피곤하죠. 힘듭니다. 그 다음에 방임형 상사. 이런 상사하고는 참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 고압형, 방임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배려형 상사 세 파트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제 첫 직장에서 사실 저는 배려형 상사를 만났어요. 중간에는 좀 방임형. 지금은 좀 고압형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많이 제 스스로가 개선이 됐어요. 배려형 상사는 부하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일을 통한 달성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바로 배려형 상사이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대를 받으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를 배려형 리더는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상사의 가장 중요한 일, 부하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거다 이거죠. 사실 상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사의 능력보다는 부하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받게 돼요. 실적도 결국은 부하의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실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상사인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어떻게 부하를 잘 육성해가고 의욕을 불어넣고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상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하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게 책임을 준 이상 간단하게 연락만 해주고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지원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연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완성됐을 때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이클로 잘 돌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보고 연락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상사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화를 내는 거 정말 싫죠. 화부터 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사는 부하의 거울, 부하는 상사의 거울이다. 근데 내가 상사에 대해서 마음을 품은 거대로 상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가지면 상사도 여러분들에서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일의 속도가 빠르고 좋은 일을 해야 되며 우선중에서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그 리더가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하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리더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능력은 좀 이만큼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 부하들이 내 등 모습을 보고 따라서 잘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상사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일을 잘해야 되고, 리더는.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건 직장인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리더라면 특히 자기 급여 수준 이상으로 일할 수가 있어야 된다. 회사에 공헌을 많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밖에 못하는 이러한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급여 수준 이하로 한다면 이거는 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리더이지만 급여가 높은 데 비해서 그에 걸맞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만 주는 상사가 있는데 그런 리더는 지향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연락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번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책이 이제 4월 말 정도가 되면 나옵니다. 동경대학교 졸업했지만 적자사원, 비록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중졸이지만 학자사원이다. 결국은 회사에 공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책에도 보면 보고연락만 잘해도 회사의 흑자사원이 될 수가 있고 이것조차 보고연락 상담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건 적자사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컴퓨터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뭔가 하나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걸 일본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카페에 곰들어도 하는 일본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어휘도 올려놓고 이래요.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혹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일본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책도 만들고 또 가끔 이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후반부에 좀 막 달려왔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을 좀 분배를 잘 못했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